네, 성공 취업 전략 면접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11번째 시간으로 면접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들은 어떤 질문이 많고 어떻게 답변한 사례가 많은지를 보시겠습니다. 여자친구의 흡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남성 지원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질문도 있는데, 담배는 이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결혼 후 계속 근무 여부, 결혼 후에 회사에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상해 그만두겠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전문가의 여성으로서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재, 여사원으로서의 회사의 어떤 최초의 여성 임원까지 여성 전문의로 되고 싶다. 이렇게 강인하게 얘기하기를 자신 있게 하십시오.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가 많거든요. 특히 직무 가치가 높은 부서, 잡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 채용하고 싶지 않다. 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계속 근무 여부는 내가 이렇게 결혼 후에도 여성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꼭 계속 근무하고 싶다 하는 것을 꼭 말씀하시고요. 기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성과 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요. 남편이 결혼 후에 직장생활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시부모님께서 결혼생활과 직장생활 병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꼭 아주 강인하게 난 정말 이 일에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꼭 강조할 수 있게 각인시킬 수 있는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야근이나 휴일 근무 출장이 가능하냐? 퇴근 시간 후에 갑자기 업무가 생기면 우리 회사 잡무가 많은데 괜찮으냐?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퇴근 후에 회의가 소집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꼭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녀 평등 사회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여사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새는 이런 걸 잘못 얘기하면 여러 가지 좀 그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잘 얘기는 많은 질문이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말 조심해서 유사하게 돌려서 질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테 참고하시고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다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여자라고 남자 직원이 협조하자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 한번 참고해서 말씀하시고요.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회사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벼운 말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농담 정도로 넘길 여유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사는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맞벌이 시대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우리가 이제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죠.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전업주부로도 산업 현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 인구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맞벌이 시대다. 선진국 4만 불, 5만 불 시대의 나라를 보면 거의 맞벌이 시대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남녀고용평등법, 순환보직, 그 다음에 육아와 직장생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여자분들한테는 많이 나올 수 있다. 당신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지구상에 살아남는 동물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자죠. 이런 것도 응용을 해서 면접 때 한번 활용해라.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참고해라. 당신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가지고 응용해도 좋다 해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상식, 기타 질문, 답변 사례인데 전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당하지 말고 알고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나머지는 정직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면서 더 공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너무 억지로 답변하려고 이것저것 끌어다가 횡설수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 독도,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일본 백서라든가 이런데 이제 일본 교과서
뭐 이런데 일본 독도 영유권이 나올 때마다 면접에서는 이제 이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내가 면접할 시기에 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거, 언론에 많이 나는 거는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1순위, 인기 1순위, 2순위 막 쫙 나오는 거, 그거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슈화되는 거,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거, 뭐 이런 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일본 놈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제 일본 독도 영유권 이거 나올 때마다 면접에서는 이거 물어봐요. 왜? 신문을 보고 있는지, 이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그러니까 언론을 안 보면, 신문을 안 보면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신문은 꼭 봐라.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이제부터 6개월 후에 면접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이게 사실은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 모레 면접이다. 면접이다 하면 면접 전에부터 한 열흘 동안 있었던 신문의 중요한 부분은 꼭 읽어보고 가야 돼요. 꼭 읽어봐야 돼요. 왜? 별도로 상식을 공부해서 오는 면접관은 없다. 신문을 보고 매일 보는 신문에서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게 상식이에요.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요 사이트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 이것을 일본 놈들이 왜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 자료는 한번 읽어봐라. 내가 면접 보는 시기에 독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장으로서의 가치, 군사적인 가치 나옵니다. 지하자원, 150조 원이 웃도는 가격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자원이 그 밑에 있죠. 아마 저 일본 놈들이 저거 끝까지 항복 안 할 거예요. 아마 끝까지 저거 가지고 독도 우길 겁니다. 하여튼 저 큰일이에요. 지질학적 가치, 지하자원의 가치, 군사적 가치, 어장의 가치는 인터넷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이 일본 놈들이 하도 이 독도 가지고 문제를 하니까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참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재미있는 인터넷에 이게 많이 나왔었다.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독도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 독도 이 사이트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독도가 왜 중요한지, 저놈들이 왜 계속 끈질기게 주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옛날에 인터넷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웃으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속이 시원하죠. 이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지도자라면 현재 정부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현재 정부의 잘한 점 못한 점, 당신이 지도자라면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당신의 어떤 특별한 버릇, 독서 관련 전공의 독서는 뭐예요? 그 시기의 인기 탑10 필독 도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두 권은 읽고 가셔야 돼요. 직장인이 가장 많이 읽었던 탑3 요 정도는 읽고 가시면 아주 이건 서로 공유가 돼요. 뭘 읽어봤다, 그 시기에 직장인이 많이 읽었던 책을 읽고 갔다, 면접관도 읽었잖아, 서로 얘기가 돼요. 거기서 공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으로, 책만 읽은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독서 질문 의외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평소 감명 깊게 읽었던 거를 얘기해봐라. 이제 독서,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러나 그 시기에 어떤 인기, 베스트셀러 꼭 읽어봐라. 또 영어 관련 부서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영어 관련 쪽에. 아프리카에 난로를 팔 수 있느냐, 몇 대나 팔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에 옛날에 어떠한 지원자가 답변하는 걸 제가 너무 대답을 잘해서 제가 적은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지원자가 말을 잘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몇 대라고 대답은 곤란하다.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 마케팅을 계획하다면 가능하다. 또한 현재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할 수 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많이 팔 수 있다. 음식을 날 것으로 먹을 게 아니라 구워 먹는 방법을 마케팅하겠다를 참 답변을 이렇게 잘한 사례가 있었고요. 영어과 마케팅의 차이. 마케팅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도록 전력을 계획 수립하는 업무이고, 영업은 알래스카에서 난로를 팔 수 있는 전략 및 실천하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케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영업은 마케팅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그 전략을 가지고
또 영업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의 전략을 참고해서 영업의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면 되는 거. 근데 참 이거를 어떻게 신입사원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참 내가 놀랐어요.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는지 몇 대나 팔 수 있는지 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뭐 가구 옷장으로 팔 수 있다. 냉동과 냉장은 다르다. 신선하게 보관해 먹을 수 있는 냉장 방법을 마케팅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업 관련 쪽에 의외로 이런 질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요런 형태로 답변하면 되는구나. 이건 영업 관련, 영업 마케팅 관련 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봐라. 왜? 매우 중요하게 나왔고 요걸 알고 있으면 요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응용해서 좋은 답변 사례를 가지고 내가 더 연구해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꼭 알고 있어라. 그리고 영업 관련 쪽에는 지원자가 뭐뭐를 팔고 있고 나는 정말 까다로운 고객이다. 내가 당신이 파는 제품을 사도록 설득하라. 영업 면접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뭐 이런 물통을 주면서 팔아봐. 볼펜을 주면서 나에게 팔아봐. 뭐 이런 거죠. 의심이 많은 고객을 상대하려면 어떤 접근이 좋을까? 당신 가족이 고객 정보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만일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짜리를 받겠냐? 당신이 해외 영업을 하기에 미국, 독일, 프랑스 일주일간 동안 파견했다. 일주일 동안 각 국가마다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것이냐? 영업 마인드에 대해서, 영업 마인드, 아까 제가 팀워크, 서비스, 고객이란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30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이어를 만났다. 물건을 팔아와라. 점심 먹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삶은 달걀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하라. 우산 100개를 줄 테니 면접관에게 팔아봐라. 물건 파는 일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업 마케팅 사원 채용 때는 액션 면접이 많다. 액션 면접, 실적으로 디테일해봐. 나한테 면접관한테 팔아봐. 이런 형태의 질문이 있다 보니 보통 앞에 있는 볼펜, 앞에 면접관 앞에 뭐가 있을까요? 과자, 볼펜, 종이, 물. 요 정도는 필수도 있거든요. 요게 대해서 시켜보면 난 저걸 어떻게 한번 팔아보겠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앞에 있는 물통을 이렇게 주면서 얘기하는 경우, 뭐 볼펜을 갖고 뭐 앞에 여기에 있는 면접실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면접관한테 팔아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 면접실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먼저 팔아봐? 뭐가 꼭 있을까요? 면접관 앞에는 물이 항상 있다.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물 가지고 이런 생수병 가지고 파는 거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영업 관련 쪽은 이거 읽어보시고 앞에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 관련 쪽, 영업 마케팅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준비해봐라 라고 말씀드렸고, 금융회사는 어떤 질문이 많은지, 금융이 되고자 하는 이유, 금융이 되고자 하는 준비, 그 다음에 뭐 그 회사의 홈페이지는 전부 외워야 돼요. 그 홈페이지, 뭐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 어떤 광고 있냐, 우리 회사의 광고 아세요? 그 광고에 대해서 당신이 만약에 홍보부장이라면, 우리 회사의 임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회사의 광고 나오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생각해 봐라. 나라면 저도 좀 재미있게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엔딩을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노년층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은행 상품 아이디어를 내라. 웰빙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 콘텐츠를 계획하라. 타 은행과 되는 우리 은행의 특성은 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인이, 이 금융회사는 요 정도는 또 준비해 두셔야 된다. 금융회사 본인의 전공과 은행 업무의 관련성, 금융이 되고자 하는 역량, 이유, 뭐 이건 지원 동기, 포부 아시죠? 되고자 하는 이유, 요런 사례가 많았다. 근데 핵심 10문제에서 가지고도 대답할 게 많다. 홈페이지는 당연히 외워라. 광고 정확하게 보고 한번 생각해라. 그 다음에 현 시점에 정부의 금리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당신이 PB라면, 그 다음에 어린이 고객을 위한 동요 부르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새마을공고라든가 이런 데 간 친구들이 어린이 고객을 위한 동요 부르기를 만들어 가라. 이런 면접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만들어 가라. 그래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또는 맨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이걸 가지고 해라. 그래서 면접관의 시선을 끌어라. 그랬더니 저축의 중요성과 뭐뭐은행 PR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사해서 해봐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예상 질문에 전에 면접 많이 나왔던 질문에서 그 질문을 역으로 내가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로.
그러니까 요런 거 꼭 해라. 그다음에 은행에 뭐 지점 몇 개냐, 뭐 홈페이지 보면 전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전 세는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잘하겠냐,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금리 정책, 이거는 발전 방향, 현재의 발전 방향, 금리 정책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체크, 뭐 금융권에 가면 당연히 금융정보원, 은행연합회 이런 데 가서 금융감독원, 재경부 가서 발전 방향 책을 읽어보면 꼭 나온다. 꼭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핵심 6번 가지면 많이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어린이 고객을 위한 동요 부르기 이런 거는 꼭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좋았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관계돼서 뭐 이런 쪽으로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 이런 형태의 질문이 있었구나. 이런 형태의 질문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질문 형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지우고 싶으냐? 먼저 요한은행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의외로 이런 게 다른 데서도 있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준다면 언제를 지우고 왜 지우겠는가? 의외로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온다. 근데 기본 열정과 창의, 열정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이고 그 이유를 말씀해라. 뭐 이렇게 뭐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써라라고 이걸 자기소개서에 쓰라고 하고 면접장에 갔을 때 이것을 종이를 나눠주고 쓰라고 그래요. 왜? 나머지는 다 인터넷에 뺏겨왔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그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 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인내와 끈기 의외로 이런 것도 질문도 있지만 면접의 질문도 있지만 종이를 나눠주면서 1시간 안에 이걸 써라. 자기 안내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기 안내서 작성했던 사례도 있다. 면접 오란다고 해서 그냥 덜렁덜렁 가면 뭐 9시까지 오십시오. 근데 면접은 10시야. 1시간 동안 저런 걸 종이를 나눠주고 쓰래요. 저기에서 저것만 가지고 면접 보는 회사도 있어요. 왜? 자기소개서는 안 봐요. 다 뺏기고 연구해 왔으니까. 이거는 뭐야? 순간적으로 1시간 이내에 순발력을 갖고 쓴 거잖아. 순발력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창작력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회사가 많은데 앞으로 아마 자기 안내서 작성, 그 다음에 순발력, 창의력 면접 의외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향후의 면접 형태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과 팀워크와 관계돼서 이런 형태로도 질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질문이 많았었는지 팀워크, 뭐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죠? 팀워크, 리더십, 서비스, 고객, 꼭 배려, 꼭 체크해라. 지식과 교양, 이런 질문. 근데 이런 건 뭐야? 그 시대 신문을 많이 읽으면 좋다. 신문.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창의력, 순발력, 엔터테이너 자질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앉아있는 사람 모두를 웃겨라. 누구 여배우와 30분 동안 대화 시간 주어진다면 데이트 허락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과 아이디어를 말하라. 뭐 이효리와 30분 대화 시간 주어진다면 데이트 허락해낼 수 있는 전략과 아이디어. 향수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모델 뭐 이혁재다. 뭐 누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참 요런 형태로 불황기에 당신의 최고의 의류 브랜드를 맡고 있다. 광고 컨셉을 말하라.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순발력, 창의력 질문이 완전히 광고. 왜? 그냥 기존 거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창의력, 순발력, 면접이, 퍼즐 면접이 많은데도 광고회사다. 광고회사는 그래서 엉뚱한 질문, 창의력, 순발력 질문이 많다. 앞에 어떻게 순발력, 창의력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꼭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뭐 넘어갈게요. 뭐 냉정과 우정이나 냉정과 열정, 주제어를 가지고 생각난 대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라. 창과 문이라는 주제어를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서술하라. 참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그 항공사에 대해서 알고 영어로 답해라.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냐? 장점, 단점. 항공사의 뭐 이 장단점, 이 발전 방향 가지고 얘기하면 좋고요. 서비스란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승무원을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우리 항공사의 취향 지역을 다 얘기해라. 우리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 몇 명이 타고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 가면은 항공 승무원들 공부하는 책이 있거든요. 신입사원 책.
이게 의외로 여러분 선배들한테 그 책이 많아요. 왜? 신입사원 교육 때 공부했던 책. 그걸 빌려달라서 한번 보시면 면접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거기서 많이 질문이 나오니까. 입사해서 이런 걸 실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교육하는 책. 그 책을 얻어서 공부해라. 면접에서 의외로 많이 거기서 질문이 나온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자료를 그 회사에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다, 교육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얻어서 공부한다면 면접은 상당히 거기서 많이 나온다.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책, 안내 책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기종별 탑승 인원을 얘기하라. 뭐 이런 거, 기름값과 항공산업의 상관관계 말하라.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항공사에서는 질문이 많았었다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항공사의 질문 형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 이런 형태로도 질문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건설회사도 이거는 뭐 좀 오래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과거에 이런 질문 형태가 있었다. 아, 건설회사도 이런 질문 형태가 있었구나. 언론사 사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형태의 질문이 있었다 하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질문 형태가 많았다. 한번 어떤 형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물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보시고, 아, 이런 형태의 질문도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립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라든가 금융업의 정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오는구나. 어떤 형태로 질문한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 중심으로 질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공무원은 뭐 매번 틀린데 공무원은 뭐 거의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공무원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그 인터넷 책에 있는 것보다는 공무원 학원에서 가르치는 예상 면접 질문이 있어요. 거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전문 학원 보다면 이제 그 뭐 실적으로 있었던 질문, 이제 그 인터넷하고 학원에서 예상 질문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준비하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권의 이제 단순 질문, 개인적인 질문이 없어지는 추세다. 금융권이.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금융권은. 근데 지금 이게 매년 똑같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왜? 인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전임자가 또 했던 거를 그대로 해갖고 이어서 발전시켜서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인사부장으로 왔다? 그럼 새로운 인사부장이 자기 나름대로 또 채용 방식을 다시 연구를 해갖고 다시 바꿔요. 이게 그 전임자가 했던 거를 계속 연속으로 해갖고 계속 발전시키는 금융회사는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금융회사도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거든요. 주요 기업 영업 면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형태의 옛날에 언론 자료도 있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 국제화 시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영어 면접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영어를 모르고 입사를 할지는 몰라도 입사해서 영어를 모르면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영어는 꼭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회화는 기본인지,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 거기에 맞는 인재를 이 사회는 원한다. 그래서 영어는 꼭 하고 가라. 영어를 하지 못하고 입사할 수는 있으나 오래 버티지 못한다. 여러분의 뭐 영어 단골 질문 뭐 있는데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많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필수로서 최소한 준비해야 될 5가지 핵심 10문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핵심 10문제,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예상질문, 내 친구한테 네가 면접관이라면 내 입사지원서 뭐 물어보고 싶니? 친구 3명한테 5문제씩만 뽑아줘. 15문제 가지고 그거 준비하면 되고요. 면접 QA 사례, 제가 그동안 강의한 거 12편에 이어서 강의했죠.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전공, 상식, 요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면접 강의를 좀 마치면서 꼭 여러분들이 준비할 면접의 필수로서 핵심 10문제, 입사지원서 예상질문 플러스 면접 QA 응용 사례, 여기 제가 다 말씀드렸죠.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거 응용 사례, 전공, 상식은 뭐예요? 언론 자료, 인터넷 신문, 요거 5가지는 꼭 준비해야 되는 거. 지원자로서의 합격하기 위한 열정이고 기본 자세다라고 감히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과 결혼은 같아요. 면접을 마치면서
서류 전형, 면접, 서류 전형과 면접이 결혼에서는 거궁합이나 같은 거예요. 인적성 검사 MBTI, 취업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결혼에서는 뭐예요? 속궁합이라고 하죠. 예, 속궁합을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습 인턴 사원, 그죠? 회사 입사하면 수습 인턴 사원이 있죠. 결혼에서는 뭐예요? 애인. 헤어질 수 있잖아. 수습 인턴 사원 뭐예요? 해고시킬 수가 있잖아. 애인. 쉽게 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입사 일자는 뭐예요? 입사 일자. 결혼 일자와 같은 거죠. 입사, 최종 정식 직원. 되면 뭐예요? 해고가 불가능하죠. 결혼했다. 해고가 불가능한, 이혼이 불가능한 거죠. 정식 직원이다. 수습이 끝났다. 정식 직원이다. 결혼해서 뭐 배우자, 부인, 남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습은 뭐예요? 해고가 가능해요. 결혼해서 뭐예요? 애인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만나다가 사귀는 기간이잖아요. 수습도 뭐예요? 회사에서 얘가 적성에 맞는지, 우리 회사와 맞는지 이거를 보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정식 직원이 됐다. 수습이 끝났다. 해고가 불가능하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혼 배우자예요. 결혼해서는 배우자, 부인, 남편 4대 보험 신고하죠. 결혼해서 취업에서는 그죠? 결혼해서는 뭐예요? 혼인 신고죠. 또 취업에서는 퇴사, 퇴직한대요. 결혼해서는 뭐예요? 이혼이죠. 그래서 저는 취업과 결혼은 같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취업과 결혼은 같은데 오늘 이 면접 부분을 마치면서 잘 여러분이 보시면 취업에서는 이런 형태지만 결혼은 이거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입사지원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10문제, 입사지원서 허와실,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보고서, 그 다음에 면접 장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회사 성공 취업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그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